친구들도 같이 하자. 자, 엄마 여기 있다가 여기 와서 이모가 받아주세요. 유주 드릴게. 이렇게 써. 응.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안 나오네? 뭐가 안 돼? 됐다. 어떤 거? 주워줄게. 유주 이거 뭐야? 유주 이거 뭐야? 이모들 들어온다, 그지? 이거 들고 있죠? 누가 들고 있어? 이모가 앞에 들고 있다, 그지? 안 보여. 글자가 여기서 보이네. 맞아, 글자가 보이네. 글자가 여기 다 안 보이는데. 유주 안녕. 글자가 여기 다 안 보여. 글자가 여기 다 안 보여. 유주 보여줄까요? 아닌가? 유주 인사해볼까? 안녕. 이렇게 안녕. 아, 이게 좀 느리구나. 이렇게 좀 느려요. 그렇네. 유주 안녕. 유주 안녕. 다들 안녕하세요. 유주야, 저기 이모들이 유주 보고 있대. 저쪽에. 유주 나오네. 여기 유주 나왔어. 오, 대박. 유주 나왔는데? 유주 나오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인사하면 유주 나와. 다육이들 얼른 들어오세요. 11시 시작할게요. 들어오세요. 돈 들고 있네. 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대표님? 아람복스 대표님이 주셨대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깎아서 먹자. 젤리도 먹고. 유유유유유유. 복 받으세요 해줘 유주가. 복 받으세요. 근데 이거 누구야? 유주네? 그지? 근데 우리가 왼쪽에 있네. 그렇네. 왼쪽에 있네 유주가. 근데 여기 있네. 그렇네. 왜 유주가 여기 있지? 오른쪽에 앉아있는데 왼쪽에 나오네. 그렇네? 신기하네. 신기하다. 유주 넘버블러스도 친구도 같이 여기 있다. 그지? 누구 제일 좋아요? 한글 블록 좋아? 보여줘 이모들한테. 이거 뭔지 보여줘. 이거 뭐예요? 어디죠? 에? 다시 갈래. 다시 갈래? 갈래? 인사하고 갈까? 인사하고 여기 이모들 안녕. 가라 이제 가. 유주 받아주세요. 선물 가셔야 같은 거 돼. 가지고 이거 갈까? 유주야 돈은 무조건 딱 챙겨야 돼. 어디가 놔두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딱 챙겨야 돼. 오케이 가자. 받아주세요. 이거 안 한대. 이모 안녕. 갈게요. 유주. 유주 안녕. 유주 아람복스 구경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이모, 나 딸기. 손 조심해야겠다. 11시에요? 아, 그렇구나. 다육이들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접속자 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너무 많으신데? 저 다미대 라방하고 지금 최고 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떨린다. 첫 라방이나 떨리네요. 오늘 제가 다육이들한테 책 육아, 그리고 읽기 독립, 첫 한글 공부 등 좀 육아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메모장이랑 필기도구 다들 준비하셨죠? 제가 들고 오라고 했어요. 오늘 라방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방송 중에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 아람보스 스태프분이 보시고 10분을 뽑아서 요거 한글 블럭 요 큰 게 선물이 갈 겁니다. 요게 뭐냐면 교수님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요게 이렇게 글자도 만들고 모양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또 놀면서 배우는 한글 블럭이라 책 읽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궁금하신 질문들 참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참지 마시고 라방 끝날 때쯤에 요거 하나 또 있어요. 100분에게 제가 드릴 이벤트 준비했는데 초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오늘 제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28년간 프레벨 한소교육 본사에서 어린이를 위한 제품을 연구하시고 현재 장안대 겸임교수이자 중앙대 등 강의를 하고 계시는 영유아 전문가 김재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한 달 전에 이제 미팅 때 뵀는데 그때 강의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받아가지고 꼭 다육이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이제 뭐 책류가, 뭐 읽기 독립하는 거, 첫 한글 공부 등등 좀 궁금해하시는 다육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낌없는 육아 정보들 많이 나눠주세요. 많이 드릴게요. 많이 주세요. 추가로 이제 김재희 교수님이 이번에 기획 및 제품 개발하신 아람부터 신간 노리아 읽기 전집도 마지막 부분에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자, 이제 질문을 시작할게요. 오늘 책류가 이것부터 해라 질문 시작할 건데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네. 저도 3년 동안 책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 책육아를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책육아 잘하고 있는 거겠지? 유주가 책을 나중에 커서도 잘 보겠지? 이런 결과라고 하죠. 성적표는 언제쯤 나올까요? 대기 성적표는 생각보다 늦게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한 반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또 스스로 읽는 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담임님? 1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지금 보면 한 반에 한두 명 정도예요. 너무 적다. 네, 지금 또 따님을 데리고 자녀로 두고 있는 엄마들은 우리 아이 책 잘 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냐면 영상, 게임 맞아. 이런 걸 좋아하죠. 책 읽기를 스스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청해주시는 다육이 분들도 내가 과연 책육아를 잘하고 있는 걸까?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엄마를 체크해 보실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중간에 아이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엄마는 내가 힘들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꾸준히 읽어주고 있는지. 사실은 모든 거는 루틴이기 때문에 책 읽기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낮에는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하실 거는 아이를 읽어줄 때 살짝 질문 하나 던져서 생각하면서 읽는지 그냥 듣고 있는 건 아닌지를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읽어야 책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낮에도 잠깐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된다면 하는 행위가 있겠죠. 중간에 그냥 책을 정독해서 읽지 않더라도 책을 읽어달라고 엄마한테 갖고 온다거나 또는 책을 만지작 거리면서 갖고 논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럼 책육아 좀 이것부터 해라. 어떤 것부터 딱 시작을 하면 될까요? 책육아. 네. 책육아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기본 환경 세팅이에요. 사실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와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하려고 하는 거에서 엄마들이 한글 떼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때 많이 실패하세요. 한글을 배울 때 갑자기 아이 인생에서 우울한 기저가 옵니다. 왜냐하면 한글 제품을 보거나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엄마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될까요? 잘 배워서 읽는지 체크를 하게 돼요.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눈빛으로 이렇게 막 암시를 주는 거죠. 이거 찾을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그럼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학습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에도 책 읽기를 할 때에도 즐겁다. 재밌다. 나 잘한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책이 싫지 않게 하려면 책 읽기 환경이 많이 세팅돼야 돼요. 이제는 실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하원을 하거나 밖에서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잖아요. 열자마자 신발을 벗고 올라섰을 때 옆쪽에 책을 세팅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공간에서든 책이 널브러져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이 보이기만 하면 돼요. 심심하면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물론 엄마들이 잘 아는데 실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는 환경이 배제되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환경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현관 딱 들어오면 네네. 이제 쑥쑥이 차트라고 해서 네. 이제 책을 보여주고 있고, 책도 항상 책상이나 화장실이나 뭐 안방에 다 뿌려놓고 있어요. 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네네. 환경을 조성했는데, 네. 오. 지금 처음 듣는 어머님들 계시니까 장소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아이가 변기에 앉아서 책을 보라는 건 아니지만 책이 눈에 띄게 변기에 앉아 있을 때 앞쪽에 책 한두 권 정도 놓을 수 있는 선반 놓고 책을 놓으면 좋고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한쪽에다 책을 좀 나란히 꽂아 놓는 거 도움 되시고요. 엄마 방, 침실, 아이 방, 침실에도요. 그리고 우리 거실에 책을 거실 바닥에도 있지만 전면 책장이 좀 좋죠? 아, 좋아요. 예, 전면 어린 책장. 친구들은 글을 잘 못 읽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게 전면 책장에 책의 표지가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2주에 한 번씩은 좀 갈아주세요, 거실은. 예, 그러면 바뀌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첫 번째 환경 세팅은 이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전면 책장. 그럼 책류가 시작을 알려주신 대로 네네. 환경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표지를 보이게끔 하고 책을 뿌려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책 읽기 습관을 들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베드타임 동안 시간을 갖는 거예요. 타임. 네, 저는 1일 2독을 추천드려요.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잠깐 책 읽기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네네. 1, 2학년 때 요즘 대안학교나 이런 데는 1학년 때 반장을 뽑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반장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후보 추천하잖아요. 네. 손들어서 몇 명이 이렇게 손을 들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다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쵸. 초등학교 전원이 때는. 들죠. 전원이 들어서 누구를 추천하냐? 자기 자신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교를 해서 아이들이 우울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왜냐하면 돼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되잖아요. 어머님들이 대부분 첫 학기에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또 2학기 때 본인을 추천하고 안 되면 좌절해서 오게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엄마도 슬슬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다육이님들 저 만난 인연으로 제가 우리 아이 반장, 부반장 될 수 있는 비결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적어야겠어. 네, 베드타임 동화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우선 반장이 되려면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공감 능력. 네, 아이들이 집에서 육아하실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건 아는데 엄마가 가고 싶은 거, 아빠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잘 모릅니다. 왜냐면 대부분 아이 중심으로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요즘 우리 어렸을 때는 세대 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스케이크 뭐 남자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야 막 이런 반응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의 피를 빨아먹겠다 하면 여자애들이 뭐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피를 빨아먹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떨까요?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겠죠.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공감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네. 거. 그리고 이렇게 예쁜 거 이제 물건을 학교에 아이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네. 이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럼 요즘 친구들은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럼 하루 빌려줄게 내일 다시 갖다 줘 라고 얘기하면 인기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이 반장이 됩니다. 공감 능력이 네. 좋은.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부반장은 다른 코드예요. 부반장은 대부분 요즘에 반장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되고요. 부반장은 남자아이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때랑 반대다. 네, 부반장 코드는 유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네, 부반장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보시고 배려심과 공감. 베드타임 동화에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습관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베드타임 동화 시기거든요. 자, 베드타임.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가 책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아기가요. 그렇죠. 아이 손을 잡고 책장으로 걸어가십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 이제 유주가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우리 다미님, 엄마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고르는 거예요.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엄마도 좋아하는 책이 있어. 와.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엄마도 좋아하는 책 오늘 한 권 고를게 라고 하면서 1일 2독을 읽어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생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화두가 돼 있어서 유튜브에 문해력 검색하시면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 학업 성적의 기저가 문해력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문해력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가 창작하는 능력이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의사소통,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또는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왜 문해력이 화두가 됐을까요? 근데 요즘은 워낙 쇼츠, 릴스 같은 짧은 영상도 네. 많아지고 또 저도 이제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그 제목만 보게 되지 안에 네. 내용까지는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네. 짧게 보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네. 어른들은 지금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유튜브에서 똑같이 쇼츠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댄스나 뭐 영상미가 있는 거를 짧게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업 능력이 아이들이 떨어지니까 원인을 찾았더니 유튜브나 영상,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문해력 능력이 떨어졌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시험을 볼 때 질문을 읽었는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많아졌대요. 네, 맞아. 문해력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올해는 1, 2학년 교과서 개정이 먼저 됐거든요. 내년은 3, 4학년. 국어 시간이 34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래서 문해력을 중심으로 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잘 보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문해력이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국가가 스웨덴이라는 국가인데요.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0에서부터 6세 아이들은 디지털 책을 없애라. 종이책으로 교육을 해요. 이북 같은 거 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이북 중심으로 하지 말고 종이책으로 교육을 하고 쓰기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거든요. 우리 어릴 때 암기 과목 할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쓰면서 했죠. 왜냐하면 쓴다라는 거는 제2의 뇌가 손이거든요. 네. 쓰면서 의미를 잘 생각하기 때문에 쓰기도 즐기게끔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해력 교육이 강화가 됐죠.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엄마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질문을 잘하면 되는데 읽을 때 이 얘기해드리면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되게 싫어해요. 너무 질문만 하니까. 우리 베드타임 동화에서 1일 이독할 때 질문은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주는데요. 책을 읽으면서요? 네네. 아이가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네. 요 질문 어떻게 할지 어려우시잖아요.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개발을 해봤어요. 그래서 놀이와 읽기 책을 엄마가 읽고 싶은 책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문해력 6대 요소에 관련해서 골고루 질문이 한 바닥에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유주가 읽고 싶은 이 잠자리 동화, 베드타임 동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유주가 현재 잠자리 독서 때 좀 많이 보는 책인데 사파리 브랜드 거예요. 저는 잠자리 베드타임 같은 경우는 좀 잠드는 그 이야기들이 주로 되어 있는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책은 계속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잠자리 관련된 걸 읽어주고 있는데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질문도 한두 개씩 하면서 읽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나중에 다미님께서 리스트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수면을 드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정적인 책이나 또는 잠자리를 준비하는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주면 도움이 되고요. 이때 그래도 아이가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면 좋은데 요거 잠깐 옆으로 돌리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면을 가릴 것 같아서요. 이 책은 한국이 좋은 이유예요. 요즘 아이들이 책의 재미를 느끼려면 자기가 경험한 거 또 요즘에 소재들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외국 아이가 요즘 케이팝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공항이죠. 그래서 아이가 우리나라의 청계천이며 인사동이며 이런 데를 둘러보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고 엄마들도 책이 재밌어야지 읽어주는데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에 그림마다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한 바닥에 하나씩 있어요. 이 다람쥐에 세이펜을 이렇게 대시면 아이 목소리로 질문을 해요. 문해력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요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장도 가보고 이렇게 퍼레이드, 에버랜드 같은 퍼레이드도 가보고 인사동 가서 부채도 사보고 그리고 이제 호텔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질문을 하는 거죠. 엄마는 재래시장이 가장 좋았어. 사라는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고 했더니 사라가 생각해요.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사라는 저는 숙소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랑 또 우리나라가 배달이 잘 돼 있잖아요. 배달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요 하면서 위트 있게 이제 끝나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람쥐를 딱 대면 질문을 해요. 친구야, 너는 어디가 가장 좋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앞에서 가봤던 장소들을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아이가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보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문해력 6대 요소 중에 골고루 질문이 페이지별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엄마가 놀이와 읽기 책을 한 권씩 골랐고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랐어요. 엄마가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읽는 겁니다. 무조건 네. 엄마가 읽고 싶은 네. 책을 먼저. 다 읽은 다음에 우리 유주는 어느 페이지가 제일 재밌었어? 뭐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고 하면 딱 유주가 고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페이지에 다람쥐를 딱 대보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인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또래 아이들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래 아이들 목소리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언니 오빠 목소리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싫지 않게 이렇게 놀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질문을 여기서 나왔잖아요. 다 읽은 다음에 너는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았니? 라고 하거나 또는 마지막 장에도 다람쥐가 있거든요. 만약에 네가 사라라면 너는 어디를 여행 다니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 유주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또 읽어주는 거죠. 그럼 다 읽은 다음에 여기 다 읽은 다음에 잠자기 싫은 아기 토끼는 어느 장소가 제일 좋았을까? 자, 우리 어떤 질문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질문 배웠잖아요. 그 질문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네네. 다른 책에도. 그러면 놀이와 읽기 책을 한 권씩 매주 고를 때마다 다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아이가 고른 책에 질문을 하나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페이지를 고르거나 또는 우리 럭스블럭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넘버블럭스. 네, 넘버블럭. 이 넘버블럭을 이렇게 딱 골라서 친구랑 같이 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눈을 감고 넘버블럭 하나를 골라봐 라고 한 다음에 딱 고르면 사가 나왔네? 책에 있는 4페이지를 펼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랑 같이 좀 즐겁게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알려주신 대로 책을 막 해도 네. 제가 DM으로 진짜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책을 싫어해요. 거부해요. 네네. 하는 아기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강도가 제일 세게 싫어하는 아이들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싫어하는 아기들? 네, 너무 싫어하는 아기들. 너무 싫어해. 네. 네. 자, 너무 싫어하는 아기들은 어머님들의 고정관념부터 비우셔야 돼요. 얘는 책이 아니다, 더 이상. 얘를 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잇감으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거죠. 놀잇감으로.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려면 얘가 재밌다, 즐겁다라는 무의식의 인식을 줘야 돼요. 모든 육아와 교육은 심리입니다. 아이의 심리를 잘 작용해줘야 돼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블럭놀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도미노처럼 낮에 책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요. 네, 그리고 도미노로 무너뜨리기 놀이를 하는 거죠. 유주 돌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그쵸. 놀이를. 네네. 자, 아이들이 도미노 놀이는 대부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데 사실은 모든 건 맞춤형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뭘지 또는 어떤 공간에서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책을 이렇게 펼쳐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맞아. 그것도 했었어. 네, 그 안에서 놀게. 맞아, 그리고 맞아. 소꿉놀이를 좋아하면은 뭔가 요리를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세워진 책에 나오는 이미지들 친구들을 초대하자. 네, 모든 아이들이 상상놀이가 되잖아요. 책 우리 속에. 코끼리를 초대해볼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토끼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토끼를 초대해볼까? 라고 하면서 같이 네. 먹는 신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얘를 가지고 놀자. 그래서 놀이와 읽기도요. 놀잇감으로. 네, 놀이와 읽기라서 뒤에 보면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얘네들 연결하면 재미있게 보드게임이 돼요. 이 책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읽고 그리고 글자를 블럭을 가져와서 만들어보고 이런 게임을 하면서 글자 읽기가 되게 도와줍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놀잇감.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아이의 연령을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좀 놀이를 좋아하면 토이북. 네, 토이북을 조금 더 구매하셔서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카메라 기능이 클래식한 것도 아이들이 관심 갖잖아요. 자기가 조금 조작하면서. 조작북. 네. 이게 무의식에서 보면 자꾸 책을 만져주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서 책을 손에 이제 친숙하게 하게 하는 그런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조작북으로 같이 만져보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래도 책을 좀 보게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아이는 조금 보는 것 같아. 소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소재. 내 아이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지? 그래서 보시면 소재에 보면 요즘 키즈 카페 되게 좋아하죠. 네, 키즈 카페 좋아하니까 요거는 보면 키즈 카페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로봇이잖아요. 네. 여기 키즈 카페에 로봇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로봇 나와서 로봇이 미션을 주면 같이 놀이를 하는 이런 놀이도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또 뭐 좋아할까? 유주는 요즘 뭐 좋아할까요? 유주는 공주요. 공주. 그러면 너무 공주가 공주를 나온 좋아해서. 거. 여기 있거든요. 공주 여기 있나요? 뒤에 여왕이 심심하다면. 아. 네, 안 그래도 우리 여자친구들은 또 이게 되게 공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왕이 심심하다면 하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패러디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또 내 아이가 뭐를 좋아할까? 뭐 우주를 좋아하면. 우주 요새 또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좋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젤리지렁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먹는 거. 그럼 젤리지렁이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하는 스토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남자아이들은 택배 좋아하죠. 택배. 일단 오늘 샘플러 드리네요. 여기 보면 택배를 또 남자아이들이 좋아해서 택배를 가진 소재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스토리책을 엄마가 골라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조금 더 반복해서 보는 게 문해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여러 번 보면 아이가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요. 스토리를 이제 보여줄 때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본문을 문어체, 뭐뭐 했어요, 그랬어요 라고 읽어주면 책 싫어하는 아이들은 잘 안 봐요. 왜냐면 영상을 좋아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어체, 친구야 안녕? 오늘 만나서 반가워.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좋아하거든요. 아, 연기하듯이.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줄 때 엄마 얼굴을 가리세요. 가리고 난 다음에 얘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하하,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악수. 이렇게 손도 내밀어 보고, 오늘은 나랑 같이 키즈 카페 가볼래? 이렇게 해서 꼭 이 내용이 아니어도 우리의 목적은 책 읽기에 호기심, 관심, 좋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말을 걸면서 이야기 나누듯이 읽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어려우실까봐 이제 문어체로도 읽지만 이렇게 캐릭터 옆에 구어체로도 이제 읽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게 도움을 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에 베드타임 동화할 때 다 읽고 꼭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 읽고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 장씩 펼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등장한 캐릭터 몇 명이에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그러면 비교해 볼 수 있죠. 오. 이렇게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다미님이 이겼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놀이처럼. 놀이로 해주세요. 이것도 너무 괜찮다. 네, 같이 이렇게 놀이로 해주시면 조금 좋아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놀이를 책놀이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적중시켰을 때 더 효과가 있으세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는 유주가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네. 책을 안 보고 싶은 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저도 나름 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유주가 책을 좀 안 본다, 싫어한다 싶으면 제가 무조건 책장 앞에 가서 앉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밌는 말투로 네네. 철수와 영수가 놀이터를 갔어? 어머, 근데 미끄럼틀을 탔대. 너무 재밌겠다. 엄마 이거 타고 싶은데. 이렇게 읽다 보면 아기가 오더라고요. 네네. 엄마를 따라하고 싶은가 네, 봐요. 네. 근데 그 방법이 유저들이 잘 먹혀서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 네네. 네. 저도 지금 얘기 주시니까 네. 하나 더 되게 중요한 거. 책 스토리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는 아이들은 네. 그렇게 지루한 날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드라마처럼 읽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드라마처럼이 어떤 거냐면 우리 드라마가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다가 다음 이 시간에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주가 조금 지루해한다 그러면은 앞부분만 조금 읽다가 예를 들면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로 해볼까요? 네. 백설공주가 사냥꾼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책을 그냥 덮으세요.
유지야. 그리고 덮어요 그냥? 네, 내일 읽어줄게.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상상이 됐어요 지금 네. 유주가. 그러면 엄청 읽어달라고 조르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반응이 네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읽어줘. 유주 반응. 네, 막 조르는 아이 있고 두 번째 아이는 네 하고 그냥 잔대요. 자는 줄 알고 엄마가 나갔는데 불을 킨대요. 왜? 자기 혼자 봐요, 궁금해서. 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잔대요. 관심이 근데, 없는 거구나. 네, 다음날 일어나서 물어본대요. 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엄마, 그럼 내가 읽어줄게. 오. 그리고 그 페이지를 펼쳐서 자기가 지어서 읽어주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방법도 한번 괜찮다. 네, 너무 써보세요. 네, 네, 너무 네. 괜찮은데요. 네. 그렇구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네네. 해보면서 해볼까요? 질문이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맨 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와, 다육이 질문이 역시 네, 진짜 많으시네요. 진짜 많이 오셨다. 네. 제가 이거를 하나씩 한번 네.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도 먼저 남기신 분한테 혜택 드리려고 다미님이 지금 위로 쭉 올리고 있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자 해볼게요. 네. 질문이 촬영하면서 너무 궁금한 질문을 하나 봤는데 아, 네, 네네. 해주셔도 돼요.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첫째가 말은 빠른 편인데 단어를 아기 언어로 얘기를 하세요. 네. 밥을 빡빡, 강아지를 멍멍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그대로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고쳐줄 방법이 있을지. 모든 거는 아까 그 얘기도 제가 못 드렸는데 모델링이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아이가 인식하게끔 고쳐주려고 하면 아이 스트레스 받아요. 고쳐주려고 네, 하면 고쳐주려고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입모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말하기가 좀 느린 아이들은 사실 사고력 발달, 퍼즐 맞추거나 뭐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말하기가 느린 아이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둘째가 느린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친절해서 이렇게 말해도 양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비 토크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언어학자 중에 베이비 토크를 그냥 해주지 말라고 모델링으로 그런 언어학자도 계세요. 물이면 물, 만말하기보다 그냥 밥 먹을까? 이렇게 먼저 얘기해줘도 아이들은 모든 단어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 따라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있고 지금 이미 첫째 아이가 그렇게 베이비 토크를 하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하시기보다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양육자 두 분이 계시면 네. 친정엄마나 시어머님 이렇게 어른들이 두 분이 있을 때 아이가 잘 쓰는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두 분의 대화를 들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 베이비 토크 맘마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유주 밥 먹을까?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네. 근데 표정과 제 눈빛이 잘 보셔야 되는데 밥이야라고 가르치려고 생각하시는 눈빛이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유주야 그러면 엄마랑 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입모양 보여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천천히 계속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따라합니다.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빼먹어서 우리 그 책 읽기 습관 해줄 때 중요한 게 모델링. 네, 우리 연예인 장영란 씨가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네. 장영란 씨는 두꺼운 백과사전을 하나 샀대요. 그리고 항상 서서 책을 보신대요. 왜냐하면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 키가 작으니까 그 두꺼운 백과사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끼워놓고 보신다고. 책 읽기 봤어요. 싫어하시는 네. 너무 책 읽기가 싫으시면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 아빠가 꾸준히 책 읽기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맞아, 제가 맞아. 예전에 우리 아기가 28개월 때 기억이 나는데 노트북 앞에 이렇게 앉아서 안 켜져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치면서 슈슈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남편하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보고 브리핑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도 잡지책이라도 좋으니까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어머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아이가 말하면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질문이 잘 안 들리셨나 봐요. 그죠? 네네. 그쵸? 네. 그쵸? 어떤 질문이었나요? 제가 질문을 다시 얘기할게요. 베이비 토크 아기 언어를 사용해줄 수 있지. 아까 그 답변 질문이 애기가 애기 언어로 계속 사용을 해도 되는지, 뭐 강아지는 멍멍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쳐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요 질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러블리 원 S2 분인데 세이펜이 책을 읽어주는 것과 엄마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는 것과 책 읽기 효과 비슷할까요?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세이펜. 네. 네. 사실은 엄마가 읽어주는 거 그리고 아빠가 읽어주는 게 제일 좋죠. 베스트죠. 네, 그리고 연구 논문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책 읽기 습관을 잘 주려면 아이 스스로 하게 3, 4학년 때 네. 그러려면 아이가 한글을 뗐어도 네. 꾸준히 한 권 정도는 읽어주라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무조건요. 네, 연령도 논문에 지칭돼요. 오. 현 나이 14세까지는 읽어주는 게 좋다. 왜냐면 남이 읽어주는 14세 게 까지는? 더 재밌으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꾸준히 같이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이펜은 그러면 세이펜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하시니까 어느 게 아, 더 좋냐는 오히려.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심리적으로 엄마가 요즘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뭔가 한글을 뗐는지 확인하고 그 책을 자꾸 읽으라 그래. 그럼 엄마가 읽어주려고 했더니 애가 싫어해.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아. 이럴 때는 엄마가 읽어주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세이펜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적절히 섞는 것도 도움이 되죠. 특히 세이펜의 아이 목소리 그리고 실제 동물 음성 이런 것들은 흥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면 꾸준히 읽는 데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쵸. 좋고요. 예, 흥미를 중간중간에 MSG 양념을 넣어주는 세이펜 역할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세이펜을 네. 6개월 때 샀어요. 생후 6개월 때 샀는데 어떨 때 저는 활용을 하냐면 책 읽을 때는 제가 엄마 아빠가 주로 많이 읽어주는 편이고 명화나 영어나 동물 소리나 아, 네. 이런 것들은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세이펜을 같이 눌러서 하면 또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주로 읽는다는 거 네, 저도. 네, 네. 플러스로 질문은 세이펜으로 하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엄마가 직접 하는 오히려 것보다. 오 그렇구나. 네. 또 질문 볼게요. 네. 여기 YOUNGJUKIM 아이가 커가면서 보는 책도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바꿔줘야 되는지 신호가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신호를 봐야 되는데 네. 하나는 아이의 발달 단계. 어. 네, 왜냐하면 문해력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림을 좋아해서 계속 글자 없는 그림책만 주고 있어요. 글자 짧게 그림 중심으로요 하면 나중에 결국은 아이는 글자 있는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자 읽는 연습이 안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적절히 발달 단계에 맞춰서 글의 양과 그리고 스토리의 수준을 좀 맞춰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이가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데 그 책을 더 이상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신 약간 킵을 저는 해두라고 하는데 한글 떼기를 6세, 뭐 5세, 7세 때 하잖아요. 아이 발달, 뭐 흥미에 맞춰서 네. 한글 뗀 다음에 자기가 읽으려고 할 때 자기가 그 시기에 읽는 수준은 글이 너무 많아요. 직접 읽으려고 하면 글의 양이 좀 적은 거를 또 읽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책 중에 좋아했던 책 한 질은 좀 갖고 계시다가 계속. 네, 한 질 정도는 갖고 계시다가 한글 떼기가 되면 그 책을 다시 꺼내주면 아이가 익숙하니까 글자 읽기가 쉽다고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두 가지로 보세요. 발달 단계에 맞춰서 엄마가 설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글의 양과 또 영역들. 안 그래도 우리 보면 전래나 명작 같은 동화는 사실 아이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네, 어려워. 그래서 좀 발달 단계가 좀 있는 유아기 때 이제 읽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역에 따라서 수가학도 연령이 이제 표기가 돼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럼 그 연령에 적합하게 해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이것도 살짝 그냥 쉽게 이론을 알려드리면 비고치기의 비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장에 계단을 이제 아파트 지을 때 계단이 없을 때 네. 철판에 구멍이 숭숭 뚫린 거를 계단처럼 이렇게 해놓은 걔의 이름이 비계거든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난이도보다 살짝 도전하고 싶은 거. 조금 높은 거. 네네네. 살짝 높은 거. 그 수준이 아이들이 호기심 갖기에 좋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좀 고려해 주시면 되세요. 저 개인적으로 좀 네네. 궁금한 건데 네. 읽기 독립이라는 네네.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혼자 읽는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주가 혼자 많이 좀 책을 보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저렇게 네. 혼자 보는 걸 내버려둬도 되나? 라고 걱정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읽기 혼자 읽는 독립 이 부분이 네. 괜찮은 건지, 둬도 되는 건지. 그럼요. 당연히 그냥 두어도 되고요. 제가 어머님들께 이제 70개월 수도 있는, 30개월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무언가 놀이를 할 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밥 먹자 하죠. 그러죠. 그런데 아이가 초몰입해서 집중할 땐 기다려주세요. 무조건. 예, 왜냐하면 집중도 습관입니다. 집중 시간을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담임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아이들이 10분, 20분만 넘으면 막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고. 사실은 아이들이 집중 시간을 늘리려면 제일 좋은 건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걸 집중할 때. 네, 집중 시간을 꾸준히 늘려주는 거.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집중이 흐트러지고 끝났다라고 싶을 때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주처럼 책을 이렇게 보는데 엄마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직 글자를 모르는데. 얘가 뭘 보나. 책장을 왜 이렇게 뭘 빨리 알고 보나. 넘기나.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책을 좋아하게 해야. 네, 그래서 유주가 그냥 스스로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보는 건 그냥 두셔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다미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성적표예요. 아까 제가 체크할 때 이거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낮에 아이가 스스로 책을 보는지. 이게 꼭 글을 안 읽어도 됩니다. 아이가 책을 만지고 놀고 책장을 넘기면 성공하신 거거든요. 대신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꼭 읽어주시면 돼요. 잠자리 들기 전에. 1일 2독으로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하루에 2권은 무조건. 그렇죠. 네네. 어. 엄마가 하는 건, 아빠가 아빠가 한 하는 건, 또는 아이는 무조건 하고요. 읽어주시는 분이 한 권씩 고르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목표가 요즘 뭐냐면 하루에 3권을 읽자. 오, 무조건 3권. 내가 힘들어도 3권 읽자. 그래서 진짜 읽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네, 대단하시다. 이게 네. 새돌이 되다 가니까 글밥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쵸. 7줄, 10줄 네네. 이러니까. 네. 와, 한 권 읽을 때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힘들더라고요. 또 볼게요. 네. 2권보다 더 많이 읽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네. 실천이 매일 힘드시다고 하셔서 최소 수량으로 2권, 무조건. 네. 네, 최소. 최소 2권입니다. 네. 책을 읽다가 갑자기 장난감을 가져오는데 책을 치우는 건 또 싫어해요. 장난감과 같이 책을 보아도 되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랑 같이 볼까? 라고 하면서 같이 친구가 있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엄마가 얘 목소리로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게 장난감이라면 네네, 같이 장난감이랑 매칭해서. 같이 보고 남자아이들이 또 자동차를 갖고 오면 자동차를 주차하고 이제 그림책 스토리로 들어가 볼게요. 다 끝나면 주차했던 자동차로 이제 즐거운 여행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더 해주셔도 돼요. 네네. 아이랑 책을 보면 항상 엄마가 읽어줘 하다가 첫 네. 책장을 열면 내가 할래, 내가 하면서 가져가요. 문장 읽어주면 지루할까봐 단어 말하면서 친근감 있게 단어 읽어주려고 하는데 책 뒷장으로 넘기다니 끝 하네요. 그러니까 첫 장만 읽으신가 보다. 네네. 네. 아이가 내가 할래 그러면 이제 좀 처음 보니까 읽어볼까라고 생각했다가 좀 재미없네 이렇게 아이가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눈치를 채시고 여기 본문을 읽기보다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빨리 넘기는 거를 우선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우리 인사해보자. 말을 걸고요. 인사하고요. 나랑 같이 어디 가볼래? 나는 지금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는 어딜까? 이런 식으로 그냥 주고받게 이야기를 나누듯이 조금 빨리 넘겨주시는 방법,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집중하게 입말체로 대화 나누듯이 한 2페이지 하다가 3페이지 하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끝이라고 얘기하면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블럭 눈 감고 골라서 4페이지 보자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서 몇 번은 더 볼 수 있게 집중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주가 네네. 한 권을 읽었어요. 한 장을 봤어요. 놀이를 좋아해 했는데 엄마 나 그냥 안 볼래 가면은 저는 그래 잘 가. 저는 미련을 가지지 않아요. 네네. 유주야 잘 가. 엄마는 혼자 읽어야지. 재밌다. 어떡해. 막 혼자 막 저는 난리법석을 네네. 피거든요. 그러면 진짜 유주가 오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것도 그냥 미련 그쵸. 없이 하는 것도 맞아요.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유혹의 방법. 한글 떼는 거 시기랑 방법 알려주세요. 한글 떼기 시기는 사실 엄마들 한글 얘기를 안 했네. 예, 한글을 왜 떼려고 하시죠? 그럼 대부분 엄마들 대답이 스스로 책 읽게 하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글 떼기 스트레스 받게 하면 책 안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 글자는 읽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아이들이 몰라요.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글자를 가독성 있게 떼는 거, 해득하는 능력 시기를 아마 물어보신 걸 거예요. 이렇게 문해력을 생각하면서 읽게끔 하는 건 어릴 때부터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한글 글자를 뗄 때는 아이가 관심을 갖는 시기가 있어요. 글자에 대해서. 네, 엄마 이거 뭐야? 글자를 보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엄마 내가 책 읽어줄게. 라고 했는데 여기 글자대로 읽어요, 애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외웠어요. 엄마가 하도 말을 많이. 요 시기가 되면 글자를 시작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어머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한글을 뗀다라는 건 단순히 글자 읽기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보게 하고 책을 봤는데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생각하면서 읽고 다 읽은 다음에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 해주는 게 진짜 한글을 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첨언을 해드리면 지금 AI 시대잖아요. 난리 났죠 지금 챗 GTP.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히트로 계속 1위 한다는 거예요. 1위 하는 이유가 가수 때문이 아니래요. 유튜브에서 박명수, 양희은, TV에 안 나오는 가수분들이 밤양갱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명수가 부른 게 아니래요. AI가 부른. 네, AI가 불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실행하는 거,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일은 다 AI가 하고 명령을 내리는 일만 사람이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머리, 기획력이 있는 사람만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이거 해주세요. 뭐 물류창고나 이런 생산직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책을 읽었다면 아이의 생각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지어내고 유주가 내가 볼래, 내가 엄마 읽어줄게.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아이가 좋죠.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스토리대로 읽어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만의 스토리로 지어서 해주면 정말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또 하나 네네.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뭐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얻어서 한글 공부를 유주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기보다 너무 어리죠 아직은 네네. 36개월이라 그림 글자처럼 네네.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다육이들한테도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주가 그림 글자를 친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좋은 게 성취감을 애가 느껴요. 맞아요. 너무 잘하니까 네네. 유주 천재야. 서울대 가야겠어.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 글자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네네. 건지. 이것도 좀 감론을박 이제 전공자들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글자에 관심은 갖는데 현 나이 6세 이전이라면 그림 글자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 맞네. 예, 왜냐면 자모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 뇌발달상 7세가 돼야지. 아, 6세 겨울방학부터. 그런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욕심 있는 아이들 있죠. 근데 막 5세, 4세인데 엄마 나 글자 읽어볼래?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 글자로 하고요. 7세, 이미지 이제 글자. 초등학교 임박했어요. 초등학교 겨울방학이나 가을이 되면 그냥 바로 자모음 단계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전 연령일 때는 이미지 글자. 그리고 우리가 연령이 됐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모음 원리 힘들어하고. 7세가 돼도, 그쵸? 네. 아까 우리 다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취감이 모든 학습에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내가 하고 역시. 싶게끔 하는 동기부여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글자로 들어가는 부분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글자로 네네. 시작을 하면서. 네. 그리고 아이가 이해 못할 것 같은 단어가 있다면 책을 읽어주면서 바로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책 다 읽고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꼭 그 단어를 아이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엄마가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면 아이는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또 책 읽기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재미있게 즐기게끔 도와주는데 집중을 시키고 그림책을 보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끝나면 아이가 질문을 해요. 그 단어를 모르면.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읽어주시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책류가 시작 시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해줄 수 있을 때 아기 어릴 때부터 그냥 꾸준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꾸준히.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네네. 매일. 꾸준히. 네. 책은 집에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그거는 아이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책이 많다라기보다는 편독하지 않게 해주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려요. 영역을. 너무 네. 한 카테고리만. 네네. 그래서 영역을 골고루 경험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경에 책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같은 영역의 책만 있으면 아이가 편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좀 생각해서 영역을 배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영. 그럼 한 카테고리만 가져오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런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고른 책은 계속 그 책을 읽어줘야죠. 고른 네. 책은. 그런데 엄마가 고르는 책은 그 카테고리와 다른 영역으로.
네, 그래서 엄마가 하나, 아이가 하나에 또 전략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도 드려요. 아이가 같은 책을 매일 가져오는 아이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네. 제가 엄마가 가져온 책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아이가 재밌는 소재, 택배, 뭐 이런 소재다. 그 책을 고르셔서 그 책 먼저 아주 재밌게 읽어주세요. 부연동화 하듯이. 그리고 아이 책은 힘을 빼고 읽어주세요. 그럼 아이가 생각해요. 아, 다른 책도 재밌구나. 그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다음날 책 한 10권 빼와요. 그래서 이럴 때도 또 힘드시다고 나중에 이야기 나오니까 팁을 드리면 오늘은 3권만 읽을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제를 하셔도 돼요. 아, 맞아. 네, 예고제 필요한 것 같아. 네네. 저도 해보니까. 아기가 어른 책을 가지고 오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 읽어줘야 하나요? 어른 책만 가져온다? 자, 어른 책인데 유해하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되고 막 야한 책이다, 예를 들면. 유해한 책을 갖고 오면은 조금 다른 걸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일반 책이다. 아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보여주셔도 되죠. 아이가 선택한 책이잖아요. 네. 한글 공부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4살 한글 공부 궁금해.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4살이던 우리 3살이던 네. 4살, 3살은 이미지 글자로 먼저 시작을 하게 그림 되고 글자. 네. 그리고 어쨌든 한글을 할 때 쉽다, 재밌다 이렇게 느껴야 아이가 스스로 보니까 놀면서 블럭놀이를 좋아하면 우리 오늘 블럭 나눠드리잖아요. 네, 이거 블럭으로 한글로. 글자 만들기 할 수 있고 스티커북 놀이 좋아하면 저희도 읽기 활동북이나 이런 거 같이 해주는데 스티커북. 이렇게 블럭 활동북, 읽기 활동북, 그래서 스티커나 색칠하기 좋아하면 그런 놀이로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부터 한글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림책으로도 자연스럽게 글자에 관심 갖게 해주시면 도움 되시고요. 네. 볼게요. 이런 것도 아까 있었어요. 잠자리 독서할 때 불 끄고 네. 그냥 조명 하나 켜고 하는 게 좋은지. 이게 근데 참 고민이 되죠. 왜냐면 불 끄고 조명만 켰을 때 아이 시력, 네, 그거 눈의 맞아.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조명만 켜고 내가 거기서 바로 재워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명을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시력 때문에. 네, 조도를 양쪽에서 쏴주고 그 다음에 제품 이름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눈 시력이 보호되는 조명들. 그 조명으로 해주셔야 돼요. 막 백열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센 거. 막 주황색 빛깔 막 이런 거 말고 전구 이런 거 말고 이제 독서등을 구매하셔서 양쪽에서 쏘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 교수님이 요거 만드신 네네. 우리 알기 알아보서 신간 네네. 몇 세부터 추천하는지. 이거는 사실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36개월부터 추천해드리고. 태도부터. 예. 성교육 동화책은 언제부터 읽어줘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성교육 동화책으로 성교육 하시려고 하시기보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해야 되는데 특히 딸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아빠랑 목욕을 계속 시켜주다가 저는 사춘기 때 우연히 욕실 문이 열려서 아빠를 본 거예요.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지금 하나도 안 놀래고 두 분이 그냥 목욕 후에 그냥 나오세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빠랑 계속 목욕을 딸은 해주게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빠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한 7살 때까지 이렇게 해주지만 아들은 이제 성에 눈을 뜨게 되거든요. 요즘 영상을 차단해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봐도 좀 아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어머님들이 성교육 동화를 사주시기 낯설면 아들은 아빠가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성교육은. 그리고 요즘 유치원하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낯설면 엄마가 아들을 해주는 거는 꼭 실천을 안 하셔도 되고요. 딸은 자연스럽게 아빠랑 목욕을 시켜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성교육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새벽에 자다 깨서 책을 읽어달라 해도 그때 책을 읽어줘야 되겠죠? 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너무 힘들겠다. 아이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사실 아이가 엄마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오늘 너무 아파. 엄마가 오늘은 감기가 걸려서 미안해. 엄마가 내일은 꼭 읽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이의 배려 공감? 네, 반장 만들기 프로젝트.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한 번 더 꼭 읽어달라 해요. 그럼 또 읽어줘도 될지 다음 책을 읽어줘야 될지. 너무 좋아요. 또 읽어주는 거. 네. 문해력은 반복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봤을 때 생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계속. 네. 아이가 원하면 꼭 읽어주세요.
잠자리 독서를 꼭 자려는 방에서 해야 하나요? 이거는 문화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는 네.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 12시에 잤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걸 고민했을 때 그냥 그런 아이는 스트레스 주면서 억지로 재우지 말라고. 그럼 잠자는 시간이 싫어지잖아요. 네. 뒀는데 키가 그냥 계속 잘 크더라고요. 어. 다행히.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읽어줘도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잠자리 습관도 잘 안 들여진 데다가 에너지도 좀 작다라고 하면 침대에서 읽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죠. 아, 자는 네, 곳에서. 네, 네. 아이한테 맞춰서 해주세요. 네. 아기가 책을 혼자 보긴 하는데 읽어주려고 하면 싫어한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자기주도적인 아이거든요. 이게 기질과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책 읽기 습관만 잘 들여주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인데 오히려. 네, 혼자 보려고 하면 혼자 보게 두셔도 괜찮으세요. 억지로 읽어줘서 책을 싫어하게 하기보다 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주가 혼자 보는 시간 책을 막 넘겨도 그냥 이제 두시고 아이가 어느 날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줘도 되고 또 다미님처럼 옆에서 엄마가 소리내서 읽는 거죠. 유혹. 네,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뭐야 어머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헉, 세상에 막 이런 감탄사로 유혹을 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무조건 읽어주려 해도 아기가 놀고 싶어 할 때는 안 읽어줘도 되죠? 놀고 싶을 때. 네. 그래서 제가 베드타임 동화를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책 읽기 그 3, 4학년 때 한 반에 한두 명 있죠. 네.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예요? 모두 다 매일 책을 읽어줬대요. 아, 이 대답이 안 초등학교 때까지 나오는, 나오는 안 나오는 집이 없어요. 매일 읽어줬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잠자리 동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낮에는 안 읽어주셔도 돼요. 오히려 놀게. 밤에. 예,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읽는 거구나라고 아이가 인식하게 반복해서 해주게끔. 예, 대신 놀아도 책으로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미노 놀이는 아까 말해줬던. 예. 책을 읽다가 끝나기 전에 다른 책 갖고 오고 또 읽다가 다른 책 갖고 오고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예, 봤어요. 이거 예고제 네. 하시면 돼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엄마가 힘드시니까 오늘은 2권만 읽을 거야 라고 하고 오늘은 3권만 읽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덜 이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예고제 해주시고요. 저도 책을 읽어달라고 같이는 보는데 혼자는 안 봐요. 혼자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있으셔서 이거는 엄마가 읽어주는 게 더 재밌는 거라 이것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가 읽어줄게. 너무 힘드시면. 네, 딱 그 시간에 엄마가 읽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글을 몰라. 네. 죄송해요. 하나만 더. 이거 이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안 되던데요. 막 이러세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엄마가 일관성 있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가 엄마하고 약속을 안 지켜요. 이건 뭐 다 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인 그 패드로 영상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거 뭐 애니메이션 보여줄 때 시간을 모르니까 2번만 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엄마들 그걸 막 3번, 4번 보게 하시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엄마도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무조건. 보여줘요. 그러면 엄마는 말하는 거 지켜라는 신뢰를 얻고 이런 약속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네. 시기가 지난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데 계속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게 질문이 좀 공감되는 게 유주가 푸른빛 까꿍이라고 한 2돌 전? 네. 18개월 때까지 딱 보기 좋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36개월에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글밥이 한두 줄밖에 없어서 딱 봐도 이제 2돌 때 보는 책인데 아직도 가지고 오는데 그걸 봐도 되는지. 자, 우선 못 보게 했을 때 아이가 상처받고 우울하잖아요. 엄마랑 관계도 흐트러지니까 갖고 오는데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짧은 글을 읽어주기보다 네. 이제 쭉 한번 훑은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죠. 이제 책에 대한 질문. 유주라면은 여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 유주라면은 이 스토리를 다르게 오늘은 지어줘 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많이 반복적으로 봤으니까 우리 아이의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예, 좀 이 책이야말로 좀 질문을 해줘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도 고르라고. 사실은 아이가 계속 같은 책을 보려고 하면 엄마는 조금 더 엄마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책으로 여러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 드리자면 네네. 푸르미 까꿍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랑도 연락을 했지만 그 글밥이 한두 줄밖에 없지만 단어들이 한글 공부할 때 되게 좋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방출하지 마시고 한 5세, 6세까지 꾸준히 두시면은 한글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그렇죠. 한두 질은 보관해 두세요. 네, 한두 질 정도는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피책 1년 넘게 너무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본인이 실증 날 때까지 계속 봐야 할까요? 그럼요. 아이가 좋다고 하면 책에 지금은요. 어느 책을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골고루 경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책 읽기 습관을 들이는 게 0에서부터 7세 사이의 목표예요. 네, 아이가 재밌게 스스로 책 읽기를 즐기게 하려면 꾸준히 보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영어책, 영어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어책 노출 적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것도 학자마다 되게 주장이 다른데 맞아요. 저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는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 0에서부터 24개월은 조금 모국어 중심으로 했다가 24개월 이후부터는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를 좀 노출을 시켜주면 왜냐면 아이 인생에서 결국 영어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 가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언어 발달은 0에서 3세가 집중 시기예요. 0에서 36개월이. 그래서 0에서 12개월이나 아이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24개월 사이에는 좀 모국어를 자신감 있게 한 다음에 영어를 노출시켜주면 도움이 되지만 36개월 이후에 뒤늦게 영어를 하면 영어를 싫어할 수 있거든요. 낯설어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좀 조기에 영어 노출. 이것도 그냥 빠르게. 잠자리 전에 그냥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마더부즈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밥 먹는 도중에 책을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식습관. 밥을 먹을 땐 집중해서 먹어야 아이들이 더 골고루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제일 베스트한 건 밥 먹는 시간에는 밥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이 된 우리 이제 딸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이 된 우리 딸도 항상 약속해. 핸드폰을 밥 먹을 때 보지 않겠다. 그럼 이거 그 시기에 또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또 책을 막 좋아하는데 억지로 못 보게 하면 스트레스니까 이건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되 그냥 제일 좋은 건 밥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게부터 먼저. 네네네. 질문이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어쨌든 책류가 이것부터 해라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오늘 토대로 우리 아기가 초등학교 때까지 책을 좀 꾸준히 보는 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람복스 신간 이제 교수님이 만드신 요거 놀이 알기 전집도 한번 네이버에 검색 한 번씩 해주세요.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또 저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 요거 오늘 해줘야겠다라는 것들이 확실히 좀 있었고요. 오늘 방송 다육이분들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벤트 있습니다. 요거 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 중에 댓글 질문들 아람복스 스태프분들이 다 뒤에서 보고 계세요. 10분 선정해서 한글 블럭 저도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다. 요거 드릴 거예요. 요거 한글 블럭 재미나게 놀아주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지금 이제 끌 거예요. 종료 후에 끄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종료 후에 5분 있다가 다미대 프로필 링크에 제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딱 100분 선착순 100분 놀이알기 전집 3권 샘플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놀이알기 전집 3권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후기도 작성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방 종료 후에 5분 있다 다미대 프로필 링크에서 100분 선착순 신청해 주세요. 아셨죠? 오늘 책류가 이것부터 해라 라방 종료할게요. 다육이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